네,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원주 가을 축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댄싱 카니발인데요. 성공한 지역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원주 댄싱 카니발이 지난해 축제 규모 축소와 예산 삭감 등의 진통을 겪으면서도 상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3년 연속 문화관광 축제 선정에는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2023 원주 댄싱 카니발을 진두지휘한 총감독 모시고 원주 댄싱 카니발의 성과 그리고 또 다른 성장을 위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김정 2023 원주 댄싱 카니발 총감독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바로 좀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었는데 총감독으로서 지난해 원주 댄싱 카니발 총감독으로서 이제 마무리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난 9월 22일, 23일, 네. 24일 3일간의 가을 9월에 3일 동안 이제 축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너무나 또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바빴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무대 변화라든지 또 새로운 시도에 좀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2023 원주 댄싱 카니발 명칭부터 진행 방식까지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점이 많았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달랐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존의 댄싱 카니발은 가장 메인이었던 부분이 거리 퍼레이드가 있었고 또 경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명칭적인 부분에서는 다이나믹이라는 명칭이 네. 빠졌고, 그다음에 거리 퍼레이드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연 방식에 대한 것들이 좀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메인 무대에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대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것들을 좀 축소화시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퍼레이드가 없어진 것은 좀 아쉽긴 했어요. 좀, 예. 자, 이 댄싱 카니발 같은 이제 대규모 축제를 이제 협찬이나 이 후원 없이 진행한다는 점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협찬 후원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존의 그 예산보다 저희가 이제 6억 원 정도가 이제 감액된 상태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 있지만 네. 저희가 후원이나 협찬 없이 저희가 정말 투명하게 또 이런 예산을 알뜰하게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 주관사와 또 함께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없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많은 것이 좀 달라지긴 했네요. 또 앞으로 이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전과 달리 이제 이동형 축제가 아니고 한 자리에서 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폐사형 축제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기존과 좀 달라진 완전히 좀 다른 방향의 이제 반발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예.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기존에 11년 동안 하던 무대에 예. 모든 분들이 또 거기에 또 습관화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무대의 거리가 장거리 동안의 런웨이 방식의 네. 구조였는데 저희가 그 무대 구조를 관객석과 무대 간의 최단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거리가 10m 이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객분들이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준비하신 공연자의 무대를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무대를 좀 축소화시켰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폐쇄형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연을 보는 입장에서는 네. 사실 당연히 이제 그 준비하고 그 공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당연한 그 에티켓 차원에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지난 축제에서 기존과 달리 좀 많은 변화를 시도했던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 때문이었을까요?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6억 원이나 또 감액된 상태에서 네. 진행한다라는 것이 축제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네, 그렇죠. 그럼에도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관습적인 무대 패턴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네. 새로운 그런 어떤 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전환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새로운 포맷으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독이었다 보니까 과감한 좀 변화를 좀 주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앞서 언급도 살짝 했지만 지난달이죠. 연말에 2023 원주 댄싱 카니발 평가 보고회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성공적 축제였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어요. 좀 예.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좀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도시 관계자분들이나 또 이제 같이 참여했던 우리 연출팀이나 이 관계자분들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완성된 무대와 또 어떤
안전적인 부분들, 인사사고가 이번에 한 건도 없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높게 좀 평가해 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최초로 무대에 좀 혁신적인 좀 변화가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불꽃 드론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 댄싱 카니발 영상 같은 경우에 드론으로다가 저희가 영상을 또 찍게 되었고요. 네, 맞아요. 주제곡 같은 경우에도 또 새롭게 편곡을 해서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또 뭐 AI 인공지능을 통한 어떤 그 밀집도 안전 사고를 대책을 위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새롭게 또 녹여나지다 보니까 좋은 부분은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반면에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내년에 고찰이 돼서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살짝 중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예. 자 이제 그렇게 좀 잘 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그 특히나 이제 행사나 프로그램 완성도 그리고 변화를 통한 신선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축제를 진두지휘한 총감독으로서 좀 이런 평가들이 만족할 만하실까요? 기존에 이제 했던 이렇게 준비를 하고 무대에 또 경연 방식에 참여하시는 원주 시민분들이라면,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우리가 온라인의 어떤 이런 또 경쟁을 통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무대에 내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네. 내가 연출자라는 입장에서 그 한 팀 한 팀들이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무대 연출 기법이라든지 영상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설계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끝난 이후에도 그 참여했던 팀들 분들의 이런 소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경연 방식이라든지 무대의 어떤 동선이라든지 무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 새롭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그러나 다양한 무대를 설 수 있는 기대는 또 이제 프린지 무대에 또 예. 그 예선에 또 이렇게 탈락하신 분들이 무대에 다 쓸 수 있는 무대를 또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완이 되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사실 이번 축제가 뭐 앞서도 이제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성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많이 들었던 축제예요. 전년 대비 뭐 한 6억 원 정도 적은 예산 가지고 무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축제 완성도를 높였다, 이런 평가는 좀 받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줄면은 축제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이 어려움도 많을 거고 좀 성과를 내기 좀 불가능한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가장 좀 신경 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기존의 예산보다도 6억 원이 예. 감소가 됐고, 사실 2024년도에 또 1억 원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네. 뭐 그 규모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저희 또 다양한 경험과 또 기존에 보지 못했던 올림픽 때 했던 어떤 매드릭스 무대 장치는 네. 뭐 지역에선 최초였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선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대 장치라든지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나 AI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기존에 보지 못했던 매번 반복적인 어떤 무대 연출 효과가 아닌 색다른 그런 AI, 디지털 이런 것들을 많이 접목을 해서 감가, 그러니까는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 좀 지인 찬스를 통해 가지고 예. 알뜰하게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지인 찬스까지 했었군요. 근데 이제 반면에 살짝 제가 좀 아쉬운 이야기를 좀 살짝 드리면은, 원래 댄싱 카니발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이런 댄싱 팀들도 초청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좀 반향도 일으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었는데, 사실 그 기존의 댄싱 카니발에 비해서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원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군도제, 가명제, 그다음에 또 댄싱 카니발, 그다음에 지금 댄싱 카니발에 이어서 2024년도에 어떤 원주가 갖고 있는 문화 어떤 컨텐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따뜻 때는 이제 음악이 메인이었다면은 댄싱 카니발 11년 동안은 댄싱이 주였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에 앞으로 보여줘야 될 새로운 컨텐츠를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주가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한 보여주기식의 어떤 댄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보다는 원주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와 관광으로 엮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이런 댄스와 음악과 그다음에 어떤 미디어와 이런 관광이 하나가 구축이 돼가지고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2024년도에는 좀 변화가 되고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뭐 계속 이끌어가는 게 정체성이라기보다 그 변화를 통해서 예, 맞습니다. 원주의 발전 그리고 원주를 알리는 것이 이제 축제 정체성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예. 좀 아픈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4-25년 문화관광축제에서 원주 댄싱 카니발이 제외됐어요. 이제 한 3년 연속 이제 선정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 탈락 소식의 충격이 꽤 컸었거든요.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좀 이렇게 제외가 된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네. 기존에 이제 정부 문체부에서 발표했던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워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축제를 준비하는 기관들이 사실은 2022년부터 연말부터 준비가 돼서 충분히 1년 동안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완전 획기적으로 달라진 문화의 어떤 컨텐츠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그 유관 기관의 어떤 충분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했다.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어떤 그 관계자분들은 어떤 관광공사라든지 문체부 이런 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다양해진 프로그램과 달라진 운영 방식의 이런 것들을 좀 홍보가 좀 충분히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댄싱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에서 다이나믹이 또 빠졌습니다. 네. 또 그리고 기존의 거리 퍼레이드와 이런 경연 방식이 바뀌다 보니 경연 방식에도 이게 축제 선정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기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어질 부분이었지만 그것을 다시 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에 아마 축제에 선정되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좀 어렵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기획하는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기존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상품도 홍보가 없으면 매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없기 네. 때문에 네. 충분히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전국 단위로서 이루어져야 됐다. 이제 그런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위기는 있었지만 사실 댄싱 카니발 성공적인 지역 축제라는 데는 뭐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근데 이제 성공한 지역 축제 앞서 뭐 관광이랑 융합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소비 구조가 아니라 네. 이제는 이제 이것이 전국 단위로 가야 되는 것이고 글로벌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명확한 축제 컨셉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에서의 경험과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원주를 딱 생각하면은 일단 원주에 가면 내가 출렁다리에 가서 네. 구경을 하고 관광 코스를 구경을 하고 또 맨발로 내 건강을 위해서 웰빙 관련해 체험을 또 네. 하고 그다음에 또 치악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을 하고 그날 저녁은 또 원주 댄싱 카니발 축제를 보고 또 거기서 먹거리 만두를 먹으면서 네. 내가 숙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네. 그 프로그램이 좀 더 이제 이렇게 좀 더 구체화가 돼서 원주를 내가 가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 축제와 문화 관광과 이런 어떤 숙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하나가 좀 융합될 필요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원주가 갖고 있는 무한한 정체성을 조금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전국 단위를 넘어서 해외에서 이렇게 내가 직접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 안에서 경제 소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또 아픈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 지난해 댄싱 카니발 사실 그 전과 비교해서 이제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사실 축제 방문객들이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었었어요. 그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었을까 이런 반성도 살짝 좀 들고 있는데 이 글로벌한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앞으로 많은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이후로 많은 전국적인 축제의 어떤 프로세서라든지 그 축제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어떤 뭐 인식의 구조가 바뀐 것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축제는 우리가 원주의 어떤 그러니까 원주를 넘어서서 원주가 갖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경관이 좋은 또 그 치악산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원주와 또 어떤 의료 부분이라든지 네. 건강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만들어서 축제 상품, 관광의 축제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의 이런 것들이 홍보화가 되고 좀 더 세계화가 돼서 그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즐기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소비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네. 지난 저희가 그 카자흐스탄 전 문체부 장관님 유네스코 그 사무총장님이 오셨었어요. 네. 방문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방문하시고 나서 대한민국에 이런 댄싱 카니발처럼 멋진 축제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셨어요. 그래서 네. 3월 달에 그 유네스코의 6개 스탄 국가에서 이미 원주를 좀 초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따지키스탄 그 문체부 장관님은 원주로 오고 싶어 했지만 팀들이 못 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해외팀 초청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원주의 팀들을 좀 그 나라의 축제에 초대를 해서 하고 싶다는 또 그런 소감과 그다음 또 유럽 쪽에 독일 쪽과 그다음에 이제 터키 나라에서도 원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좀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뭐 지난해 댄싱 카니발이 148억 원에 달하는 이제 경제 효과를 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 성공적인 거죠. 이제 투자 대비 그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근데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지만 이제 예산 삭감 같은 경우는 사실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댄싱 카니발이 국내 대표 페스티벌로 좀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지역에서 좀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너무나도 전국 단위로 다 비슷한 축제들과 테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이미 원주 댄스 카니발이 또 이렇게 성장해 오는 데까지는 전임자분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것은 기존의 뭐 대전 영시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천안의 흥타령이라든지 이런 거리 퍼레이드들이 사실은 이제 줄어들고 있고 경쟁력인 부분에서는 사실 좀 차별화가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원주의 정확한 명확성과 정체성 그다음에 이런 어떤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로 엮어서 이것이 해외에서도 원주 이러면은 이런 프로세서로 내가 가서 관광을 해야지, 거기서 소비를 해야지라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이런 유관기관과 또 저희 재단과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급하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3개월 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업계에서는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올해는 사실은 맛보기에 불과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원주의 출신이다 보니까 그 10년 전에 제가 2008년도에 여기 그 또 따뚜에 그 메인 무대에 또 공연을 섰던 사람 입장에서 원주가 갖고 있는 이것을 다른 도시 경쟁과 비교했을 때 무한한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서를 이미 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 유명한 축제, 큰 축제라고 해봤자 그 축제만 부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역 관광과 그런 컨셉들이 좀 많이 접목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이제 댄싱 카니발의 앞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원주 시민 여러분들께 또 부족한 저를 2023년도에 총감독으로 또 세워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주는 정말 그 한반도의 관문 도시이자 또 교통의 요충지로서 굉장히 정말 많은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습니다. 단순히 이제 축제를 넘어서서 이런 것들이 관광 문화와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원주가 갖고 있는 이 향토적인 문화 유적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시 브랜딩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한다면은 이것이 단순히 이제 지역 축제를 넘어서서 전국화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화의 축제를 통해서 영국의 에드버러 같이 많은 나라의 도시 해외 사람들이 원주 댄스 카니발을 주축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원주 축제를 와서 이렇게 또 선점하고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융합된 예술 국제 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스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